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그냥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으시나요? 혹시 열심히 했지만 성취가 보이지 않아 낙담한 적 있으신가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작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의 허무함,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지만 내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을 때 생기는 그 속상함, 과연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박사님 가을이 저기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을이 훌쩍 온 것 같은데 안 그러신가요 아직도? 네, 아니요. 요즘은 이제 아침이나 밤 늦은 밤에는 좀 선선하니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는구나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을이 오는구나를 좀 약간 체감하고 조금 두껍게 입었는데 박사님 아직 조금 더우신 것 같아요. 네, 덥습니다. 이 갱년기 나이는 늘 덥습니다. 아, 그 말씀 안 하시면 갱년기를 안 보여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멀리 잡아주세요. 아, 이게 저희가 한 주 또 피치 못해 쉬어가서 조금 오랫동안 텀을 두고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저희가 그 지난 그 사랑 시리즈가 진짜 많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박사님.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또 댓글에 무엇보다 진짜 마음을 울리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저도 보면서 많이 오히려 그 댓글에 저도 공감되고 위로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박사님 혹시 어떠셨을까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댓글들 보면서 아, 이렇게 또 공감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위로를 얻으시기도 하고 또 하나의 관계 안에서의 갈등의 팁을 가져가시기도 하는구나 하면서도 그 댓글 자체에서 저도 위로를 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또 감사하게. 맞아요. 진짜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특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게 부모 자녀 이 시리즈였잖아요. 근데 그 부모 자녀의 이 시리즈가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우리 보고 계신 이 청취자 구독자분들께서도 '쪼끔 더 많은 팁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분께 있을까요? 사실 또 예, '꼭 위로를 해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로를 우리가 받고 싶다 할 때는 내가 굉장히 뭔가 힘이 들고 지쳐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할 텐데 뭐 이 또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다 위로의 대상만이 있는 건 아닐 테지만 그냥 위로든 아니면 격려든 아니면은 고무적인 말이든 좀 드리고 싶다면 너무 그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관계 혹은 그 부모 자식이죠 지금 현재는. 그 안에만 너무 국한되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보면 문제만 보여요. 이게 문제라는 우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왜 우물에 갇히면 문제의 우물에 딱 갇히면 사방을 둘러봐도 문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물 밖에 있을 때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것만 생각하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또 그 아닌 다른 방향을 한 번만이라도 쳐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비단 그것이 제가 뭐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위해서 좀 전환을 해 보자.'라는 취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인지 행동 주의 상담 또는 인지 치료에서 다루는 영역이기는 한데 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 관계 갈등 또는 부모 자녀 간에 또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문제만 제한이 되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다루었던 긍정을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조금 들어서 다른 쪽의 방면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내 자신을 위한 여유를 한번 가져보자. 그러면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듣는 내내 저는 관계에
어떤 국한된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관계를 다 떠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뭔가 요즘 고민이 있다, 또 걱정이 있다, 혹은 불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도 사실 그 걱정, 뭐 불안, 고민만 생각하다 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정말 그것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우물 밖을 한번 쳐다보고, 네, 그런 시간이, 그런 시선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물의 깊이도 좀 다를 수 있고 우물의 너비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우물이 빈 우물이어서 그냥 디디고 나올 수 있는 얕은 그런 우물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밖에서 두레박을 내려주건 뭐 줄을 내려주건 사다리를 내려주건 이게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지금 그 갇혀 있는 우물이 큰 넓은 세상에 이제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 '잘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 보자라는 거죠. 와, 이거를 약간 보고 계신 분들이 '아 나도 진짜 지금 우울에 빠져 있나?'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요, 박사님. 뭔가 이렇게 줄, 뭐 두레박, 사다리 얘기해 주셨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줄이라든가 사다리라든가. 누군가는 그 우물이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깊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환경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나를 알려야지 돼요. "나 빠졌어." 이렇게요? 그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산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었을 경우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본인의 위치를 알리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 그럼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자기 위치를 알리거나 주변에 있는 어떤 집기를 이용해서 손을 흔들거나 어떤 식으로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의 우물에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인식이 일단 필요해요. 내가 문제라는 우물에 갇혀 있어서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자기 인식이. 그런 인식이 된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들든 최대한의 나의 노력을 이용을 해서 알려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어떻게 도와줄까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구두상 알려줄까요? 아니면 진짜 밧줄을 내려줄까요? 사다리를 내려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려 줄까요? 이 방법을 찾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SOS를 청해야 된다는 거. 어 이게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건 관계 팁을 얘기해 주시다가 이제 그 문제 의무를 얘기해 주셔서 '아 근데 이거는 관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거에 대한 팁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 나을 수 없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인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도 다시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잠시 내가 혼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이라서.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 도움을 청하실 두레박 밧줄, 사다리, 헬기 없으시다면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주제가 어떤 노력에 대한 거잖아요.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근데 "왜 싫어할까?"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들어보니까 노력 이꼴 어떤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약간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로 뭔가 말씀해 주셨던 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에 대한 박사님의 어떤 소견,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어 그 말의 의미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노력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노력은
언제나 저는 과정 이퀄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성취의 어떤 결과물을 내는 길인 거지, 노력을 멈추면 그것 자체가 실패라는 거죠. 다른 게 실패. 내가 예를 들어 1 등을 노력을 했어요. 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목표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금메달 순위권에 메달 순위권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실패했느냐? 저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실패인 거지, 꾸준한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 4 위에 머물렀다. 메달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 한다면 그다음엔 또 도약을 하는 거죠. 그 도약을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결과물을 내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그런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력 또는 과정 이걸 다 결과다라고 보는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결과 중심주의의 어떤 사고가 저는 굉장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표정이 굳어지신 거 분이 아닌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모든 답은 사실 저희 첫 시간에 있어요. 어디에 가도 괜찮은 나,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나,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은 나,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은 나, 괜찮은 내가 돼야 되잖아요. 한국 사회가 또는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자기애의 실현이 필요해요. 내가 타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타인의 행복을 침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나의 어떤 자신을 위한 고무적인 생각의 전환은 진정한 자기애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런 사회적 시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해요. 한국 사회가 본다고 해서 내가 그 한국 사회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또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딜 가도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서 그 사회적 시선을 내가 좀 뒤로 하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나는 그 노력이 곧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 고로 굉장한 열심의 노력을 그 과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의 어떤 자유함보다는 그런 사회, 그런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 가지고 있는 사고도 좀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는 그런 결과 중심적인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박사님이 말씀하신 과정 이꼴 노력, 과정 이꼴 결과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기가 쉽지 않은 컨디션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의 구조, 사고 구조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금도 막 1 등, 2등 상 3 등, 메달도 1 등, 2등, 3 등, 금은 동메달 이렇게 어떤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꼭 그 메달 안에 든 순위 안에 진입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고에 대한 전환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일이긴 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된 사회적 통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사회적 통념이 발음이 굉장히 잘 되네. 사회적 통념이라고 해서 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시각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나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 괜찮아." 이게 진정한 자기의 어떤 위로일 텐데 아니어도 괜찮고 그래도 괜찮고 괜찮아. 무엇을 위해서 괜찮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괜찮아. 그 괜찮은 내가 타인의 어떤 행복을 침해하지 않아? 그럼 괜찮아. 이런 좀 자기 고무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누구나에게 생각을 합니다. 안 괜찮은 건 어떻게 너무 딱 이제 결과에 집중된 거 말고도요. 뭔가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다 할 결과까지 바라지도 않은 뭔가 변화하는 거나 작은 성취라든가 그런 게 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럴 때 오는 좌절이나 허무감이나 조금 더 가서는 억울한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케이스들은 음 괜찮은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안 괜찮은 것 또한도 나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우물에 아까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OS를 해야 돼요. "저는 괜찮고 싶습니다. 그럼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SOS를 오늘따라 발음 너무 잘 되는데 SOS를 아주 잘 신호를 보내 주어야지만 외부에 인지가 되겠죠. 근데 그걸 내가 혼자 이제 끙끙하고 있다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대요. 제가 너무 댓글을 조명하는 것 같다는. 이 저희가 그쵸. 사람 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표현을 안 하고도 알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데 그건 좀 제한된 표현일 뿐이고요. 표현을 해야 궁극적으로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뭔가 표현을 하고 누군가 알아주고 그런 거를 바라지 않았음에도 뭔가 그 상대방의 피드백이 뭔가 긍정적이지 않을 때나 그럴 때는 뭔가 '내가 노력한 것들이 좀 부정당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는데도 근데도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건 혹시 어떤 걸까요? 우리가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또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또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기대 심리가 이 내면에 자리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낙담하기 싫고 또는 부정적인 말을 듣기도 싫고 나에 대해서 고무적인 말만 좀 해주면 좋겠다는 기대 심리가 이 안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냥 뻔히 아는데 오늘 내 스스로가 되게 초라해 보이고 내 외모에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스스로 알고 있는 내 상태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오늘 굉장히 예쁘다. 오늘 왜 이렇게 화사해? 괜찮네. 예쁘네. 멋있네." 하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칭찬을 "아끼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달하지 못하는 피드백을 들었거나 어떤 조언을 받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낙담이 되는 거죠. 결국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긍정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나 권면을 듣기를 좋아한다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해 주는 말일까? 아니면 저 쓴소리가 자기 자신을 상대방 자신을 위한 말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서 내 자신을 위한 말이라면 일단 넣어 두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가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그 들었던 말들을 생각해 내어서 나에게 유익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말했었죠. 관계 갈등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그 말을 건넨 시발점, 그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면 그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입에는 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선 나쁘지 않다. 근데 내가 이런 쓴소리가 듣기 싫은 건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돌이키는 거예요. 충전을 다시 해서 '내가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듣기 싫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나를 위해서 그 말들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문득 그 박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궁금해졌어요. 박사님께서는 어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뭔가 오늘 쭉 이야기 나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많죠. 저도 기대 심리가 있어요. 노력한 과정을 좀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누구나 원했던 결과, 내 스스로도 원했던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경험한 저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이고요. 만약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어쨌든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피드에 대해서도 내가 최선만 다했다면 달게 받아요. 내 최선에 더 비중이 두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운 좋게 얻어졌다면 그야말로 그건 운이잖아요. 운이어서 그냥 땡큐한 것이지 내 스스로의 노력은 아마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운이 좋았을 뿐이다.' 하고 내 실력이 아님을 저는 또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박사님 얘기 듣다가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게 각자의 기준은 최선이잖아요. 박사님의 기준의 최선은 뭔가요?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은 진짜 나의 있는 모든 노력, 에너지를 다해서 하는 결과들일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한. 그러니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후회 없는 과정? 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했어. 더 이상은 내가 못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가장 어려운 기준이 사실은 나름이라는 기준이에요. '난 나름 했는데. 난 나름 잘 몸을 차려입었는데 그게 차려입은 거야?' 그 나름이란 기준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나름이라는 기준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최선은. '나 정말 열심히 했거든. 후회 없이 했거든. 나 나름 한다고 했어.' 이렇게 축소되지 않아요, 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내 나름의 최선은 다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의 최선은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준? 그게 인제 저의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이게 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누군가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비교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을 보니 '나의 최선이 최선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이 드는 거는 그것도 그 사람이 나름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까요? 비교를 왜 할까요? 강도가 저마다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 있는 것 같은데 자아 강도도 다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력도 다르고요. 스포츠에선 체급도 달라요. 내 체급이 예를 들어 50 킬로그램 체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80 킬로 체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과물과 비교를 한다면 너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다면 그 최선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교는 자기에게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교도 듣기 싫은데 내 스스로가 벌써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굳이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득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교하지 말고. 그런 생각입니다. 뭔가 그 비교의 시작을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게 합리화인가? 합리화시키고 싶지 않은데 너무 그렇게 가다 보니 뭔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그 다른 분들은 사실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루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끊임없이 좀 저를 의심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파도 내가 진짜 아픈 건가? 이게 내가 소리 지를 만큼의 고통인가?' 좀 그런 식으로 저를 끊임없이 좀 의심하는 편이어서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바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비교를 하면서 내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사실 더 바빠요. 왜냐면 최선을 계속 노력을 할 거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 내 스스로의 최선이 아니라고 의심이 드는 순간에 또 다른 최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죠. 더 해야 되니까. 더 해야 된다는 노력 때문에 멈추어서 '내가 최선을 다했나?' 의심할 시간이 없을걸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래 이번 주 주제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틀었습니다. 이걸로. 뭔가 요즘 저의 어떤 문제 우물 중에 하나여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사적인 마음을 담아 선택을 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려서 그 육상을 쪼끔 했어요. 육상부에 들어갔는데 그냥 타고나기를 쪼끔 달리기를 잘해서 이 육상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거리에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장거리는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체력전을 할 때도
당시만 해도 이게 오래 달리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종목이. 근데 단거리는 자신이 있어서 하겠는데 이 오래 달리기는 맨날 꼴등인 거예요. 그 반에서 단거리는 1 등인데 장거리는 항상 꼴등인 거예요. 그럴 때 체력장 점수가 그런 데서 자꾸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점을 받기가 어려운 게 그런 부분에서 항상 꼴등을 하게 되니깐 훅 떨어지는 거예요, 저의 전체적인 점수가. 그 최선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를 생각을 해요. 달리기를 할 때 완주라는 거 있잖아요. 800 미터면 800 미터. 여자들은 그때 당시 마라톤처럼 내가 진짜 여기 타들어가는 느낌? 너무 갈증이 나고 너무 힘들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 내 목표는 일단 완주하는 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꼴등을 해도 상관없는 건데 스스로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올인해서 들어왔었을 때 주변에서 "누우면 안 돼. 뭐 쓰러지지 말고 그냥 좀 앉아서 쉬어." 왜 저는 누웠을 때도 호흡이 완전히 진짜 뭐라 해요? 얼굴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숨 자체가. 근데 후회는 없었어요. 어느 날 그런 게 힘들어서 걸었던 적이 있어요, 들어갈 때. 그건 최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최선이라는 장면을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진짜 목적까지 차오르는 힘을, 그리고 보통 그러잖아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내가 했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이미 박사님의 어떤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또 박사님의 어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공감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에게 뭔가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과는 다른 게 아니라 노력 그 자체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에 만족을 못한다라고 한다는 건 내가 노력을 그만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를 먼저 돌이켜보면 그 과정 자체를 좀 더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철칙은 노력 이퀄 과정, 과정 이퀄 결과다라는 거예요.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진짜 마지막이죠? 네. 네. 그 결과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라는 게 욕심일 때도 그럴 수 있나요? 아니,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고 하면 또 하면 되잖아요. 만족스러울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게 과정이고 그 과정이 곧 결과인데 왜 꼭 1 등만이 다른 것처럼 생각을 내 스스로가 자꾸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면 된다. 포기가 결국 실패인 거지 하는 것 자체는 곧 결과에 진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0 미터를 완주한다고 했었을 때 100 미터라는 게 목표 꼬림 지점이 있다면 뭐 1 미터, 2 미터 이렇게 30 미터, 40 미터라는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훌쩍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고로 이 자체가 내가 결승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쉬엄쉬엄 가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결과는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너무 다투지 말자.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고만 있다면 반드시 결과는 성취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해 주신 말씀에 많은 분들이 뭔가 위로를 받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고 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 스스로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책맞게 제가 눈물이 고이네요. 네. 제가 위로받았나 봐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게 대본을 쓸 때 유튜브로 노래를 틀어놓고 쓰다가 랜덤으로 나온 노래 중에 그 선우정아 님의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박상엽 씨 아세요? 모릅니다. 거기 가사에 그런 가사들이 나와요. 너랑 있을게, 손 내밀면 내가 곁에 있을게. 너라서 나는 충분해. 그리고 우리 같이 가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사실 맨 처음 저희 찍었을 때 위로가 됐던 말, 그 해주셨던 그 맥락에서 같이 하자. 그리고
너라서 괜찮아 라는 의미가 사실 좀 담겨서 이거 쓰다가 되게 위로되는 노래다 하고 새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마지막에 여러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미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이어져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노력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이 순간은 저는 살아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힘들다면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함께 가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다면이라고 하셨는데 힘든 거는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곧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 곧 결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제는요, 꿈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들어야 해요. 왜냐고요? 그냥 이요. 감사합니다.